정도로 아이아 국제연구팀 최선연구원이 이번에 수소속 분야 홍합 인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출발의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아 최유연구원입니다. 바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국토교통 R&D 국제협력 개요랑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다자협력형 국제공동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자협력형 국제공동 연구를 공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파트너십 프로그램 2개, 도시혁신 파트너십, DUT,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CET, 이번에 나온 공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안내드리고, 주요 일정이랑 이번에 참석 신청해 주시면서 했던 설문에 대한 간단한 결과를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번, 3번, 4번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국토교통 R&D 국제협력 개요입니다. 앞서 저희 실장님이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 분야 글로벌 R&D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이제 드라이브도 있었고, 저희도 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거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법, 그리고 범정부의 전략, 그리고 국토보도 글로벌 R&D 전략을 올해 이제 수립을 했고요. 또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수립한 제2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저희 아래 전략 5의 정책과제 5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았는데, 기술 기반의 국제협력 강화라고 다양한 국제협력 R&D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23년부터 32년까지 10년간 계획이고, 저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 R&D 국제협력, 글로벌 R&D라고 하기도 하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 R&D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는 이제 성과학산형 R&D 제일 밑에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협력 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양자협력형 R&D 1번에 양국 간 협력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영국과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유럽의 주요 국가, 북미권의 미국이나 캐나다와 주요 국가와 양자협력형 R&D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또 신규 과제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 다자협력형 R&D는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다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5번에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DUT, CET에 참여하는 게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는 아세안 국가 간의 다자 국제공동연구라든지, 혹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다자 국제공동연구라든지 좀 이제 기획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좀 초안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 국내 기관이 주관 기관을 맡는 자율공모 방식의 국제공동연구로 3번의 선도기술 탐색형과 작년에 시작한 성과학산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는 아웃바운드 타입의 국제협력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신규 과제는 이제 빨갛게 표시된 5번에 해당이 되고요. 호라이즌 유럽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DUT와 CET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를 개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는 국토교통 분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이제 세계적인 다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해외 유수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4년 예산으로 DUT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CET에 신규로 참여합니다. 저희가 다른 이제 김준영 과학관님이 설명해 주신 필러 2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제3국, 제3회원국이라서 당장 참여할 수 없었고,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제3회원국도 이제 주관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자 국제협력 공동연구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다가 이제 이후에서 추천도 받고 같이 이제 해당 사무국이랑 협의를 통해서 DUT에 이제 올해부터 먼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CET에 추가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다자 국제 공동연구 추진 체계 DUT 사례라고 저희가 써놓았는데요. 보시면 맨 아래 이게 프로젝트 컨소시엄입니다. 아까 과학자님 설명하셨듯이 컨소시엄이 A 국가의 A 연구기관, B 국가의 연구기관 2개, C 국가의 연구기관, 그 외의 국가들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약에 이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은 이제 A 국가, 우리나라라고 한번 해볼까요? A 국가는 DUT 같은 경우는 카이아와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지급받게 되시고 집행하시게 됩니다. B 국가는 이제 이 DUT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제 김주영 과장님 설명하신 준해연구 지휘를 받아서 필라토의 다른 홀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방식은 또 아니고 이후로부터 직접 받게 되실 텐데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B국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관이 있죠. 그러면은 한 개의 펀딩 에이전시가 양 기관의 예산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DUT 같은 경우도 올해 선정된 과제가 건국대학교가 주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카이스트도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이제 편의상 IBC도 협약들 체결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건국대가 물론 이 컨소시엄의 주관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 기관 두 개가 다 공동일 경우에는 편의상 한 개 기관을 우리 국내 체계에서는 주관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자협력 국제공동연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공통된 지원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파트너십 프로그램 컨소시엄에 선정된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산학연이고요. 기업 부서, 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소속의 연구기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컨소시엄에 과제를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신 다음에 저희 예산을 지원해드립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컨소시엄 구성인데요. 아까 김주영 과장님이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려면 3개 국가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컨소시엄 구성에는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컨소시엄 구성은 또 다른 요건이 있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3개 국가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그 중에 2개 국가 이상은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예시를 보시면 저희는 어차피 한국이니까 한국이 참여하려고 하면은 EU 참여국 2개 이상, 독일, 벨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기관, 다른 나라, 파트너십 회원 국가가 아닌 일본, 대만도 이제 DUT에 참여를 하거든요. 일본, 대만 등이랑 같이 하신다 하면은 한국과 일본 그 외에 EU 참여국 2개 이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3개 국가 이상을 구성하시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원국가, 호라이즌 유럽 회원국가 2개 이상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2개의 조건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한국이 EU 참여국 1개랑만 2개 국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것도 안 되고요. 한국, 대만, EU 참여국 1개랑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건 3개 국가 이상이지만 호라이즌 유럽 참여국 2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이라고 써놓았는데 국가별로 지원 가능한 기관 유형이 다릅니다. 저희는 앞에 이제 국내 산학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나라는 파트너십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그럼 그 국가랑의 연구기관은 기업이랑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또 홀을 내보낸 참여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국가랑은 대학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작년에 이제 DUT 23년 공고에 180여 개가 183개 정도가 과제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33개는 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평가도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150과제만 지원이 됐거든요. 벌써 6분의 1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잘 몰라서 혹은 이제 실수로 컨소시엄 구성에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국가랑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의하실 때 너희 국가에 이 유형이 되는 거 맞아? 그 내셔널 안엑스 그룹에 보면 다 있거든요. 폴텍스트에 꼭 확인하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형태는 컨소시엄 안에 주관기관, 공동기관 등으로 다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우리나라가 주관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컨소시엄 내 우리나라 기관이 아까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2개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별표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다 선정이 되셨을 때는 이미 편의상 1개 기관을 주관으로 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관련 규정은 호라이즌 유럽이 DUT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지만 또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참여 제한을 적용할 때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혁신법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관의 참여 제한이 있다거나 연구 책임자의 참여 제한이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상체 보공에 해당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받으면 DUT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다 적격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럼 저희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과제 접수에서 하듯이 사전 검토를 쭉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적격하면 저희 부적격 의견을 DUT 사무국에 드리고 이제 또 이때도 평가를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영리기관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민간 부담, 연구개발비 부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협약 체결 후에 기술료 징수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등도 다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통 요건은 이 정도이고요. 개괄적인 그냥 선정 절차가 주요이고 이따가 프로그램별로 다시 날짜를 말씀드릴 텐데 그냥 개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의 기준입니다. 24년 9월에 공고가 지금 나 예정입니다. DUT는 9월 2일에 나와 있고 CET는 9월 19일에 본격적으로 공고가 나옵니다. 이미 사전 공고들은 나와 있고요. 11월까지 1차 사전 제안서 프리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한 15페이지 내외의 분량입니다. DUT는 13페이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의 사전 제안서를 11월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고 11월 중순쯤입니다. 그러면 그걸 접수받고 각 사무국에서 1차 평가, 사전 제안서 평가를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1차 사전 제안서 평가에 통과하신 기관을 대상으로만 전체 제안서 2차 평가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풀 프로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안서를 작성하시게 되고 2월부터 4월 정도까지 CET는 올해는 4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요. 그 정도까지 전체 제안서 작성해서 2달 남짓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 4월에서 6월 동안 전체 제안서 풀 프로포절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 뭐 아까 김정 과장님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평가 과정은 또 우리 송재민 교수님께서 이따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 평가를 하게 되면 7월쯤 이제 선정기관에게 통보가 나갑니다. 그럼 벌써 올해 지금 9월인데 내년 7월까지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10개월. 7월에 선정 결과가 나와도 협약 체결은 빨라야 올해 9월. 아직 저희 못해요. 내년 9월 혹은 그 후년 초까지도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 협의, 컨소시엄 간 협의도 완료돼야 되고 각 국가 간 연구기관과 펀딩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착수는 콜 2024거든요. 콜 2024의 실제 프로젝트 착수는 2026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 9월에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내년 9월에 하게 되겠죠. 지금 공고를 그렇게 그나마 그게 빠른 거고 대다수는 이제 내년 초에 프로젝트 착수를 하게 됩니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도시혁신 파트너십 DUT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UT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에 대한 유럽 및 글로벌 임무, 유로피안 커뮤니티 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 아젠다의 발굴이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8년까지 진행하는 도시 복잡성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후 변화,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혁신 등의 주제들이 포함이 되고요. 주요 참여국들은 29개국의 66개 관계기관, 정부 부처, 저희 같은 전문기관, 펀딩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고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호라이즌 유럽으로부터 일부의 예산을 지원받고요. 각 국가별 펀딩 기관들이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고요. 이제 지원하는 우리 DUT가 지원하는 연구 주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5분 도시, 50 미니시티, 그리고 PED, 에너지 플러스 구역, 저희는 한글로 기억하려고 했는데 포지티브 에너지 디스트리, 도시 순환 경제, CUE, 서큘러 얼반 이코노믹스가 있는데 3개 주제 중에 저희는 이제 1개 주제만 올해 지원을 합니다. 15분 도시에만 지원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PED까지 같이 이제 공고 지원하기로 공고를 냈었는데 접수된 과제도 많지가 않았고 선정도 되지 않았어서 일단은 DUT에는 15분 도시만 지원을 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는 CET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에 이제 에너지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빨간색 이제 참여국가 이게 중요합니다.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 브라질,
핀란드, 일본, 우리나라, 스위스, 대만은 김정관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호라이즌 유럽 가입국이 아니거나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회원 국가가 아닌 겁니다. 핀란드도 빠져요. 책에 빨간색, 발표자는 파란색이고 책은 네. 그래서 요 지금 6개 국가랑 만약에 우리를 제외한 5개 국가랑 컨소시엄을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이 빨간색 국가 2개 이상은 꼭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랑 이 빨간색 국가들이랑 하시면은 그냥 3개 국가, 나머지 2개 국가 구성하시면 되고, 이 파란색 국가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자 하시는 후보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빨간색 국가 2개 이상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야 하는 게 이 DUT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꼭 이걸 유념해 주시고, 브라질,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 대만 국가들과 하실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아시아권은 저희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일본, 대만, 브라질이 좀 신규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 쪽에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 연구기관 지원 조건입니다. DUT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산학연이고, 연구개발 기관은 DUT 공고에서 36개월 이내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제안에 따르고 있고, 연구 착수일부터 36개월 이내에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36개월 꽉 채워주셔도 되고, 과제 내용에 따라 24개월만 하셔도 되고, 27개월만 하셔도 되고, 18개월만 하셔도 됩니다. 보통 18개월 이상부터 제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토교통 R&D에서 지원하는 주제는 15분 도시 주제만 지원을 하고요. 15분 도시라고 해서 도시 분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소주제를 보시면 도시 이동성 증진, 도시 이동성 시스템 제고, 리컨시더링, 도시 이동성 전환에 대한 증거, 데이터, 지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모빌리티, 이동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5분 도시가 이제 15분 내에 모든 것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동성 증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통 체계나 또 교통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23년에 총 3억 원입니다. 이게 뭐 과제 수별로 3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개의 과제가 선정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개의 과제가 돼도 3억 원, 2개의 과제가 돼도 3억 원. 네, 과제당이 아니고 25년에 배정한 예산이 이렇습니다. 24년 공고에 저희는 총 9억 원을 일단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9억 원이라 하면 과제당 최대, 이 DUT에서는 올해 최대 예산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 약 3억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제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3년간입니다. 3년 혹은 36개월 이내에 3억 5천을 제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3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내 연구자분들은 이제 과제당 최대 예산을 제한해드리면 3억 5천 이렇다 하면 딱 그 금액을 좀 맞춰서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정말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연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좋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이 다자 국제공동 연구의 특성상 정부 예산은 좀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많은 우리 연구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성과를 좀 내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좀 적정하게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전 제안서 제출하신 후에 저에게 이메일로 알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1차는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DUT 사무국에만 제출하시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관이 됐는지, 어떤 과제 몇 개 정도 됐는지 알아야 평가위원 섭외도 준비를 하고, 서정 검토도 준비를 하고, 예산은 또 변동성이 있을 즉 예상도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 이메일 주소로 알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링크입니다. DUT 공고 링크, 매칭 플랫폼 링크, DUT는 링크드인으로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서 3개 링크를 공유해드리고요. 공고 담당 이메일 주소와 국제연구팀 이메일 주소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DUT 공고는 이 DUT 파트너십 홈페이지에 가면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펀딩 오퍼튜니티스 메뉴에
매치메이킹 플랫폼도 요 옆에 매치메이킹 플랫폼 클릭하시면 이 새로운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는 아까 질문 주셨는데 기관들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관심 있는 주제별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매치메이킹 플랫폼에는 총 1,500명의 연구자가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15분 도시에는 약 1,000여 명의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이죠. 우리나라 분들 한 50명 정도 이미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또 쪽지도 보내실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1대1 미팅, 비디오 컨퍼런스도 여기서 다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저희도 또 따로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지만 이 안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ET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CET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2050년 글로벌 기후 중립사회 실현, 유럽의 에너지 공급 다양화, 청정 에너지 밸류체인 강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호라이즌 유럽의 다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34개국의 68개 관계기관이 이제 올해 공고에 참여해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연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려고 하고요. DUT는 1,000억 원, CET는 2천억 원입니다. 더 예산은 많지만 그 주제도 그만큼 많습니다. DUT는 아까 3개 주제를 이제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이 CET는 10개의 주제를 공고를 냅니다. 콜포피라고 제가 써놨는데 실제로 거기 표현에는 콜 모듈이라고 합니다. 콜 모듈이 10개가 있고요. 그 10개를 또 여러 가지로 묶어서 7개의 TRI, 트랜지션 이니셔티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번에 북토요토 R&D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주제는 콜 모듈 10입니다. 건조 환경의 청정 에너지 관리라고 해서 청정 에너지 통합 이런 식으로 해서 콜 모듈 10이고 TRI로는 7입니다. 이쪽에 관련한 공고 폴 텍스트를 보실 때 콜 모듈 10에 대한 내용들 그 안에 이제 연구 주제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으셔야 되는지 쭉 나오거든요. 콜 모듈 10, CM10, TRI 7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 연구기관 지원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산하기관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연구개발기관도 DUT와 동일하게 36개월 이내에 컨소시엄이 제안해 주신 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린 에너지 인테그레이션 빌트 인바이러먼트고요. 저희는 그 건조 환경의 청정 에너지 통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TRI 7 인테그레이션 빌트 인바이러먼트고요. 이쪽 주제에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여기 소주제를 도전과제 챌린지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정도의 챌린지 주제들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고 협의하시고 아이디어 컨셉 개념의 프리프로포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DUT와 동일하게 올해 3억 원을 일단 배정했고요. 동일하게 이번 2024년 공고에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이요. 1개 과제가 될지 2개, 3개가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정도 예산을 생각했고요. 여기는 과제당 총 예산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하면서 3억 원 내외의 예산을 총액으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자 공동연구 참여하신 국내 연구자분들, 산업부나 과기부에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면은 이제 다자 국제문헌연구가 좋은 점은 같이 국제문헌연구를 수행하면서 네트워크가 확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후속 국제문헌연구를 같이 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구 참여 기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구 시장에서 일종의 경쟁을 하시게 되면서 연구 역량도 강화되시고 기술 경쟁력도 강화되고 연구진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작은 돈이나 시작을 하셔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주내연구 가입 지위에 따라서 확 열리게 될 호라이즌 유럽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하고 협의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1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연습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도 잘 해주셔야겠지. 관련 링크는 CET 공고랑 매치 플랫폼 링크 안내드리고요. 매치 플랫폼은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합니다.
연구자를 찾으실 수 있고, 콜 모듈 10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찾을 수 있고, 국가별로, 주제별로 연구자를 찾으실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고, 국가별로 또 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기술 교류라든지 기술 소개라든지 이벤트에 쭉 안내가 되니까 참여해 주시고, 회의도 같이 만드실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우리는 뭐 TRA7 CET는 특이하게 그 주제별로 담당하는 국가들이 나눠져 있고 담당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 모듈 10, TRA7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콜 전반에 대해 담당하는 콜 매니지먼트, 매치메이킹, 이메일 주소 안내드리니까요. 좀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나 CET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마지막 주요 일정입니다. 두 개는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DUT 파트너십은 9월 2일에 공고가 나왔고 CET 파트너십은 9월 19일에 워크숍 일정입니다. 공고 설명회는 사무국 차원에서 공고 설명회가 있고 또 지금 오늘 저희가 국가별로 하는 공고 설명회가 있는데 DUT는 어제 했습니다. 아쉽게도 어제 했고 어제 한국 연구자분들 한 5분도 들어오셔서 같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고 있고 저희는 CET랑 DUT를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CET는 내일 합니다. 내일 사무국에서 전체 공고 설명회가 있고요.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ET 홈페이지랑 매치 메이킹 플랫폼에 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에너지 분야,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제안서 제출 기한은 DUT는 11월 14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입니다. 유럽 시간 CEST로는 13시고요. CET 파트너십은 11월 21일입니다. 그 다음 주고요. 21시입니다. 여기 또 오후 2시예요. 시간을 좀 잘 유념해 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평가는 DUT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CET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풀 프로포절 전체 제안서 작성 날짜는 DUT는 내년 2월부터 내년 4월 24일 한국 시간 저녁 9시까지 이제 서머 타임이 없어지면서 서머 타임이 생기면서 이렇게 또 바뀝니다. CET는 전체 제안서 풀 프로포절 작성 제출 기한이 3월 31일 저녁 22시 똑같이 유럽 2시여서 시간을 꼭 유념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작성을 시작하셔서 최소 2, 3일 전에는 좀 제출 완료 해놓으시는 게 변수를 없애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평가 2차 제안서 프로포절 평가는 4월에서 7월, 4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을 하고요. 과제 선정된 과제의 발표는 25년 7월에 하게 될 예정이고, 과제 착수는 과제별로 다르지만 내년 9월부터 내년 초 사이에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전 설문, 이번에 참석 신청해 주시면서 사전 설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냥 간단한 설문을 했었는데 이거 마치고 또 한 번 설문을 좀 요청드리면 되잖아요. 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64명이 신청 응답해 주셨는데 소속기관 유형으로는 민간기업, 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40%, 대학은 30%, 출연연이 한 20%, 기타가 한 8% 정도였고요. 다자 공동연구 참여 경험은 84%, 10명을 제외하고는 다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우리가 다 비슷한 상황이구나, 다 경험이 좀 부족하구나, 다 같이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2.5로 응답하셔서 이제 중간이 3점인데 중간보다 조금 낮게 인식하고 계신다. 아주 잘 알고 계신다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신규 과제 참여 계획은 한 분 빼고 거의 모든 응답자가 신규 과제에 참여하고 싶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참여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신규 과제 참여를 위한 유럽의 네트워크 보유 정도는 2.9 평균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3점을 또 중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도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관심이 있으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중복 응답이었지만 DUT가 약 3분의 2, 67%, CET가 3분의 1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문의사항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말씀드릴 텐데 뭐 국내 연구기관 대상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기관에 지원 가능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안서 영어는 영어로 해야 하나요?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안서 언어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시면 최소 이제 36개월, 최대 36개월 동안 국제 공동 연구를 하시게 될 텐데 영어에 대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 좀 기업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뭐 아르바이트라도 고용하시든지 그것도 좀 어려우신 상황이면 구글 번역기나 파파버드에서 잘 되고 챗GPT도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 노사원님이랑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연구자분들이 해외랑 좀 매칭이 될 수 있게 좀 기회를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너무 늦지 않게 제가 기술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우리나라 한 20개 정도 기관 그리고 해외에도 한 20개 정도를 같이 모아서 각 기관별로 3에서 5분씩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우리는 어떤 기관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좀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매칭이 될 수 있게 좀 오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ET는 내일 또 공고 설명회가 있어요. 런치 이벤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앞에 5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는 공고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4시간, 매우 늦은 시간이죠 사실은 4시간 정도는 기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관과 매칭을 할 수 있도록 1대1 미팅, 네트워킹 세션을 한다고 하니까 CET에 참여하실 분들은 가능하시면 참여하셔서 네트워크도 확보하시고 공고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기준, 컨소시엄 구성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 이후 발표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교수님들 점검에서 비롯된 정보를 많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질문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정정부 글로벌 헤드 답답기를 선보입니다. 다자 협력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가 크게 보면은 국제협력 R&D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와 카리아가 그런 글로벌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요자이신 국토교통 분야 연구자분들의 어디 국가와 협력을 하고 싶고 어느 분야를 협력하고 싶은지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싶고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마치고 추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설명회는 다자 협력이지만 향후에 양자 협력으로 확대되어서 하는 국가라던가 분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마지막에 다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